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하겠는데요. 책이 좋아요. 막힌 인생을 뚫는 법입니다. 저자는요, 신성민 씨가 되겠고요. 1년이 4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지금 겨울이죠, 그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예.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속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이 중에 금수저 계세요? 있지만 손 안 드는 거죠. 예. 근데 금수저 중에서도 또 금수저가 있죠. 그런 수저를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다이아 수저를 봤습니다. 2년 전에요. 이태원 쪽에 컨설팅 하다 보니까 어느 재벌 아들인데 어마어마합니다. 막 가진 게 어마어마해요. 예. 명품 옷이 점포 한 매장을 가득할 정도로 수백 벌 있더라고요. 구두가 한 100kg 가야 되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런 금수저, 다이아 수저는요, 아마 겨울이 잘 없을 거예요. 늘 따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닌 다음에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요, 바로 겨울입니다. 어떻게 겨울을 벗어나느냐. 그 겨울을 벗어나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목차가 아주 간명합니다. 첫 번째가요, 겨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이 본론이거든요. 그러면 겨울을 벗어나기 위한 자세. 3장은요, 겨울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겨울의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인생에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면, 또 설령 겨울이 아니더라도 겨울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크게 두 가지죠. 바로 이 자세하고 행동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을 벗어나기 위한 자세는요,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가 뭐냐? 어떤 자세? 바로 작은 기회예요. 작은 기회들.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예요. 항상 겨울이 되면요, 기회는 오거든요. 그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작은 기회가 왔다면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기회가 왔다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봄이 오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은 기회가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됩니다. 모든 걸. 그러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봄이 오는 거예요. 다음에는 겨울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다. 이거 역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딱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작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얘를 없애야 됩니다. 저도 늘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의 나쁜 습관이 뭘까? 저도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꾸 모바일을 보는 거예요. 틱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쓸데없는 시간. 그 자체가 낭비 시간이거든요. 제대로 노력해도 잘 안 고쳐져요. 항상 의식하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습관,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차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어제 자기 전 침대에서 30분, 1시간 동안 또 KTX 타고 올라오면서 또 전철 이동하죠. 그 시간은 2시간만 되거든요. 2시간, 3시간, 3시간쯤 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낭비 시간 줄이려고요. 벌써 이 책을 한 권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법륜스님 깨달음,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낭비 시간에 이동하면서 이 책을 끝에 보니까 딱 붙여졌죠. 완독했다. 기분 좋게 한 다 읽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뿌듯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나쁜 습관, 낭비 시간도 이렇게 소중히 보는 거였구나.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제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해서는 딱 10월 말까지는요, 공부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 특히 낭비 시간 버리시고요. 또 짜투리 시간, 루즈 타임이 있죠.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세와 행동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더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겨울이 끝이 나요. 겨울의 끝은 뭘까요?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겨울을 벗어나기 위한 좋은 자세와 좋은 행동만 가진다면 누구든지 봄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이죠. 아직까지는 시간 여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조금 뭔가 멍해져. 스트레스 받아. 공부가 안 돼. 이럴 때는요, 이런 책 한 권 금방 읽어요. 읽는 만큼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금쯤은 이런 책 한 권쯤 읽는 것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않고 읽었는데 따로 이 책은요, 도서관 이게 붙어 있잖아요. 한 100페이지 읽으면서 바로 구입을 해버렸어요. 다 읽은 다음에 또 두고두고 읽더라고. 그래서 이 책이 의외로 제 인생 책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가요, 269페이지예요. 269페이지. 자, 맨 밑에 보시면 목차 2번 있죠.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는 1시간 걸려요. 그러면 다음 목차 보시면요,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제 2절 있죠. 자, 투자 분석을 위한 기초, 즉 화폐 시간 가치. 이것도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2달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강의 노트 보시면요, 강의 노트 3번 포트폴리오는 화살표 1월, 2월 강의에서 딱 1시간 동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안 들었다면 참고로 1월, 2월 강의 22강 안내되어 있죠. 이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1월달 설명을 드리면서 따로 3월달에는
포트폴리오는 건너뛰고 바로 더 어려운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1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이제 포트폴리오 참고를 하시겠다면 지난 과정 메모된 것 강의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277페이지 보시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입니다. 교재 보시면 목차 2번 보니까 표가 나와 있죠. 미래 가치 공식 3개, 현재 가치 공식 3개. 그러면 한 장 넘겼더니 자, 네모에 본 화폐 시간가치 계산법이 자, 1번, 2번, 3번, 다음 페이지 4번, 5번, 6번 복잡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 이 많은 공식들은 회계학에서 특히 가장 까다롭다고 재무회계에서 다 옮겨온 거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이 파트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면서 한 석 달, 넉 달 걸렸어요. 혼자서 독학하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 파헤치고 또 문제 풀고 하다 보니까 3, 4개월 만에 통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히 31시간 만에 정리 다 끝내겠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트는 또 중요합니다. 왜? 화폐 시간 가치가 기출표를 보게 되면 무려 18번 나왔거든요. 18번. 참고로 작년에 안 나왔어요. 건너뛰었거든요. 또 2년 전 33회도 안 나왔어요. 원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화폐 시간 가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넉점하세요. 이런 문제는. 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응용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학급 문제도 아니고 상급 문제도 아니겠지만 중급 수준은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만큼은 공부가 되면 어쨌건 충분히 풀 수는 있습니다. 원래 아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자, 교재에 보시면 분량이 많습니다. 또 체계를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강의 노트로 보시면 돼요. 화폐 시간적 가치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한 6대 4 정도, 40%가 이론 문제, 60%가 계산 문제예요. 요즘은요 계산 문제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공부할까? 여러분은 딱 3가지만 하시면 돼요. 3가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요, 개념. 그러니까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표가 나오는데 개념이 있죠. 두 줄, 두 줄, 두 줄. 요거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개념. 두 번째는요, 수식입니다. 공식이에요. 그렇다고 공식을 6개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 보게 되면 XX도 되어 있잖아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역수관계. 이걸로 끝. 결국 화폐 시간 가치는 개념을 확실히 잡고 공식은 일부만 내 걸로 만들면 돼요. 일부. 자, 미리 이런 틀이 중요하다 잡아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공식이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다. 일시불의 내가 개수예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이다. 세 번째가 연금의 내가 개수.
네 번째가 감채 기근계수예요. 다섯 번째가 연금의 현가계수. 자, 여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저당 상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표를 보니까 1번, 3번, 4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친절하게. 굵은 글씨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주시면 돼요. 자, 묶어주고 미래가치라고 적어줍니다. 미래가치. 그러니까 1, 3, 4번 세 개는요.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미래가치 하게 되면 일시불의 내가계수는요. 내가로 미래가치를 줄임말이잖아요. 답이 나와 있죠. 3번요. 연금의 내가계수 미래가치 나왔네. 그리고 4번 감채 기근계수도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이다. 그럼 우리 시험은요. 자, 이 자체가 지문으로 나와요. 미래가치 구하는 계수로는 일시불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 기근계수가 있다. 이렇게 지문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번하고 3번은요. 장난칠 수가 없어. 왜? 미래가치가 나와 있잖아. 뭐만 조심하자. 감채 기근계수는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2번, 5번, 6번 묶어줘요. 묶어주고 바로 현재가치가 돼요. 현재가치 구하는 계수가 된다. 현재가치. 그러면 2번 일시불의 현가계수. 답이 나왔네. 현가가 바로 현재가치 준말이잖아. 그러면 5번 연금의 현가계수. 현재가치 나왔네. 그러나 6번 저당 상수는 현재가치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은요. 현재가치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장난 못 쳐. 뭐만 조심하자. 저당 상수는 현재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자, 구분되시겠죠? 그러면 감채 기근계수는 미래가치 공식이 되고 저당 상수는 현재가치 구하는 계수가 된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자, 표를 보시면서 이제 이 많은 개념들, 공식들 정말 복잡해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려면요. 이게 구분하세요. 1번, 2번 이렇게 표시해요. 뭐죠? 역수, 거꾸로. 3번, 4번 거꾸로 역수. 5번, 6번 거꾸로 역수. 이러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 어떤 초보자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한 책이 없습니다. 가장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1번, 2번 역수, 3번, 4번 역수, 5번, 6번 역수. 그러면 답이 안 보여요. 그렇다면 공식을 6개 다 알아야 됩니까? 1, 3, 5번 알게 되면 나머지 반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 할 필요가 없어. 1, 3, 5번만 알아버리면 나머지는 뒤집으면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6개를 따로 다 공부할 필요가 없이 3개만 확실히 내 걸로 만들면 돼요.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 흐름은요. 1번, 2번보다 3번, 4번이 좀 더 어렵고요. 3, 4번보다 5, 6번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일시불의 내가계수다. 그러면 개념 보세요. 개념 보니까 두 줄 나와 있죠. 자, 1원을 2절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인데 참고로 점선 밑줄 되어 있죠. 1원 밑줄 되어 있고 N년 후 밑줄 되어 있잖아요. 밑줄 2개. 얘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1원 금액 나오고 N년 후 금액 N년 후만 나왔다면 무조건 일시불의 미래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개념은 두 줄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이해하자. 그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부러 제가 오른쪽에 여백을 좀 상당히 남겨놨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한눈에 구분이 되거든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기간 5년 잡을게요. 5년. 그러면 얘가 현재죠. 현재 돈 10,000원을 돈 10,000원 은행 예금이에요. 이것이 5년 후면 얼마가 될까? 얘가 뭡니까? 금액 N년 후 나왔지. 그림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이때 이자율 R이죠. 이자율은 8% 잡을게요. 그래서 현재 10,000원 예금했다. 이자가 8%라면 5년 뒤면 모두 얼마가 될까? 네. 10,000원의 5년 후 가치가 돼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자, 그러면 공식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얘가 바로 일시불의 내각이었습니다. 공식. 그러면 이때 R은 뭡니까? 바로 이자율. N승. N은요,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림 보고 확인해 볼까? 기간 몇 년? 5년. 그러니까 5승이 되고. 이자가 몇 프로? 8%죠. 8%. 얘만 대입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구하는 과정은요, 금액 곱하기 공식하면 돼요. 주어진 금액에다가 곱하기 공식을 대입하면 5년 뒤 물음표 금액이 나와요. 풀어볼까요? 금액 얼마? 10,000원. 공식이 있죠? 요거. 1 플러스 8%면 0.08이죠. 0.08에 몇 성? 5성. 왜 5성을 했을까요? 복잡하게. 5성은 출제가 되었거든. 5년 뒤까지 물었거든요. 그래서 5년까지는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5성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것도 이제 모르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얘가 합치니까 1.08이죠. 따라오셨죠? 1.08.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지? 1.08의 5성이잖아. 이때 5성 계산은요, 편해요. 1.08을 5번 곱해주면 돼요. 자, 1.08이 한 번이면 1성. 자, 한 번 곱해주면 바로 2성이 되고, 3번 곱해주면 3성, 4번 곱해주면 4성, 5번 곱하면 5성이 돼요. 쭈르륵 곱해주면 됩니다. 5성이니까. 그럼 얼마가 나오지? 1.4693. 1.469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계산하니까 얼마가 된다? 14,694원입니다. 얼마? 14,694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00원 예금했다. 이자가 8%면 5년 뒤 얼마가 된다? 14,693원 된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니까 10,000원에 무슨 가치? 5년 뒤 미래 가치. 미래 가치. 자, 미래 가치고 있죠. 이것을
회계학에서는 미래가치 구한다를 다른 말로 할증시킨다라고 불러요. 할증시킨다. 할증시킨다 똑같은 말로 미래가치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는 쉬워요. 누구든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일시불의 형각이었습니다. 강의 노트 보세요. 목차 2번. 일시불의 형각에서는 두 줄 되어 있죠. 장래 1원의 현재 가치. 자, 1원 밑줄 되어 있죠. 현재 가치 밑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래 금액 나오고 현재 가치. 금액 나오고 현재 가치 묻게 되면 일시불의 형각이 씁니다. 이것을 또 쉽게 그림으로 확인. 그림 보기 전에요. 요것부터 보시면 쉬워. 왜? 요건 따라왔잖아. 이거 그림 거꾸로거든, 거꾸로. 거꾸로 그림입니다. 역수니까. 그래서 1번 아는데 2번 모르겠다. 말도 안 돼요. 자, 기간 5년 잡았을 때 이제 거꾸로 5년 뒤에 돈이 14,693원이 있대. 똑같잖아요. 똑같은 8%에서입니다. 똑같은 조건일 때. 이럴 때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답은 10,000원 되겠지. 거꾸로니까. 거꾸로 그래요. 그래서 장래 얼마의 현재 가치가 바로 일시불의 형각이었습니다. 공식도 마찬가지야. 역수. 역수. 그래서 역수는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이 되거든요. 역수가 됩니다. 그래, 1번 알아버리면 2번은 쉬워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공식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최근 시험 문제는요, 얘가 나왔어. 얘가. 5년 뒤에 10억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 됩니까? 이런 계산 문제.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그대로 계산해 볼까요? 금액 곱하기 공식 대입하자. 금액 얼마? 14,693원. 곱하기 공식은 얘잖아. 그러면 1 플러스 0.08의 5성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얼마가 된다? 10,000원 나와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하지? 얘는요. 앞에 거는요. 1.08의 5성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곱해주니까 얘가 나오거든. 그러면 역수는요. 역수는 어떻게 하죠? 얘는요. 역수는요. 역수니까 곱하기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1.08, 나누기 1.08, 나누기 1.08, 다섯 번 나누기 주면 돼요. 그러면 역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랑 얘는 학교론 계산 문제 가장 기본입니다. 무진장 나옵니다. 갖고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숙달시켜야 됩니다. 갖고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5년 뒤 현재 가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는 현재 가치 구하잖아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할인시킨다라고 불러요. 할인시킨다. 이렇게 갔어요. 학교론에서 할증은 거의 안 나와. 패스도 좋아. 그런데 할인은 무진장 나옵니다. 할인. 학교론에서 할인시킨다가 나왔다면 똑같은 말로 이꼴 형가화시킨다.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 더 추가. 똑같은 말로 이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불러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한다.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앞으로 지문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푸시다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반복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할인자, 현가자가 붙어야 됩니다. 요거 다음 시간 연결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가 2번 끝났습니다. 해서 1번, 2번 무슨 관계? 역수. 역수 관계. 여기까지는 다 따라왔을 거예요. 지금부터 3번, 4번은요. 눈에 힘을 주세요. 그래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3번. 연금의 내각의 수다. 얘는 뭐지? 앞에 거는 일시불인데 한 방에. 일시불인 얘는 연금의 연금. 앞으로 학교론에서 연금만 나왔다. 여러분들 아시잖아. 국민연금. 국민연금. 연금은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 다 먹잖아. 그러니까 연금만 나타나면요. 무조건 뭐지? 매년 얼마씩입니다. 매년 얼마씩.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연금. 그래서 항상 학교론 지원에서 매년 얼마씩 단어가 나왔다. 무조건 연금자가 붙어요. 연금. 그러면 개념 볼까요? 강의 노트 3번. 연금의 내각에서는 두 줄이 있죠. 매년 1원씩 나왔네, 그죠? 매년 1원씩 밑줄 되어 있잖아. 얘가 연금이지. 이 줄로 정립했을 때 N년 후 밑줄 되어 있죠. N년 후 달성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결론. 지문에서 매년 얼마씩 N년 후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연금의 내각이었어요. 매년 얼마씩 N년 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이해하죠.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은행에 적금 아시죠? 적금. 적금은 뭡니까? 자, 매기간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적금 넣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매년 얼마씩이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넣어요. 얼마씩? 매년 만 원씩. 그러면 첫 해도 만 원. 다음에도 만 원. 또 만 원씩. 이렇게 적금 5번 넣었더니 5년 뒤에 적금 모두 얼마 탈까? 요거. 적금 모두 얼마 탑니까? 그래서 매년 만 원씩 N년 후 나왔지. 이때 공식은요, 이렇게 돼요. 좀 복잡해요. 저는 이 공식은 여러분들 암기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권하지는 않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우리 시험은요, 만 원씩 3년 동안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삼성이 되겠는데요. 얘를 알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근데 이 공식 암기하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자가 몇 프로? 8%. 그럼 5년 뒤죠? 얘는 이제 5승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만원 곱하기 공식 대입합니다. 대입하게 되면 5년 뒤 적금 총액이 얼마 되느냐? 이때 답은요. 58,666원 나와요. 58,666원. 그럼 얘는요. 만원씩 적금 5번 넣었다. 이자가 8%라면요. 5년 뒤 얼마 탄다? 58,666원 탄대요. 그럼 보세요. 요거 보시면서 이때 원금 얼마? 5만원. 원금. 나머지가 뭐예요? 이자. 이때 이자는요, 항상 복리이자, 복리이자. 이자 또 붙고, 복리이자. 예. 항상 이 6개는 전부 다 단리 이자가 아니고 모두가 복리를 전전합니다. 복리. 어떤 이자? 복리이자, 복리이자. 아마 여기까지는 따라왔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예. 그러면 4번 넘어가죠. 감체기인계수. 얘를 보면서 미리 염두에 둡니다. 거꾸로 역수. 네. 그럼 이제 교재 보세요. 강의 노트. 2줄 나와 있죠. 감체기인계수는 N년 후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밑줄되어 있죠.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할 금액이다. 불입 밑줄되어 있죠.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한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요. 감체기근계수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확인. 그림. 역수라고 했으니까 미리 밝혀드리는데 그림도 거꾸로다. 거꾸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건 따라하는데 4번 모르겠어요. 예.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꾸로 보면 되니까. 예. 거꾸로 봅니다. 자,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는 거꾸로 5년 뒤에 58,666원이 있대요. 그럼 이제 5년 뒤에 얘를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얼마씩 넣으면 될까요? 얼마씩 불입하면 될까요? 답은 나왔죠? 10,000원씩 5번이지. 10,000원씩 5번 넣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거꾸로 가니까 똑같이 10,000원씩 5번. 정답은 10,000원씩입니다. 이 그림이 거꾸로 그림입니다. 장래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불입한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 뭐가 되지? 감체기근계수예요. 그러면 공식도 얘는 역수야. 역수. 그럼 이제 뒤집으면 되겠네. 뒤집으면. 이 공식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자, 3번, 4번. 약간 힘들었을 거예요. 5번, 6번요. 물이 삶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C급이에요. 예. 연금의 현가계수다. 오! 나왔네, 연금. 앞에서 나왔습니다, 연금.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5번, 개념 볼까요? 2줄.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년 1원씩 밑줄되어 있죠. 얘가 연금이네. 매년 얼마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하는 금액이다. 일시불로 환원 밑줄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일시불로 환원하게 되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이러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얘도요.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그림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요. 같은 연금이니까 얘를 가져와요. 얘를 그래도 가져오세요. 가져와요. 10,000원씩 5번입니다. 적금 넣으세요. 그러면 이게 전부 합쳐서 5년 뒤면 얼마가 될까? 얘는요, 얘가 되겠네. 58,666원입니다. 여기까지는 3번 그림이죠. 여기까지. 다른 말로 연금의 미래 가치지. 5년 뒤 58,666. 이것이 무슨 가치? 다시 이렇게.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니까 이것은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그럼 5년 뒤에는 58,666인데 5년 뒤 이것의 현재 가치는요. 8%로 현재 가치 가게 되면요. 공식이 되게 복잡하죠. 일부러 X 돼 있죠. 망겨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의 현재 가치. 얘가 다른 말로 뭐지? 일시불로 환원시켰다. 밑에 돼 있죠. 일시불로 환원시켰다. 매년 받게 될 연금을 현재 가치로 일시불로 현가화시켰다. 일시불로 환원시켰대. 현재 가치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현재 가치는 바로 39,927원입니다. 39,927원.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다 라고 불러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당상수예요. 그러면 6번 저당상수인데요. 저당상수 단어 밑에다가 하나만 적어줄래요? 적어줘요. 저당상수에다가 적어주세요.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그러니까 다음 시간 금융을 공부합니다. 금융 다음 시간에요. 부동산 금융에서 원리금 균등상환이 나옵니다. 항상 원리금 균등상환액 구할 때 어떤 공식을 쓴다? 저당상수 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액 구할 때 어떤 공식? 저당상수를 쓰게 됩니다. 두 줄 나 있죠. 은행에서 일정액을 빌렸을 때 밑줄되어 있죠. 대출 받았어요. 매 기간마다 갚아야 될 원리금 밑줄되어 있죠. 은행에서 빌렸는데 매달 원리금 갚아. 얘가 뭡니까? 원리금 균등상환이야. 이때 뭘 쓴다? 저당상수를 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얘도 다시 그림으로 확인. 그림이 워낙 복잡하니까 미리 뭘 보자? 역수. 이것도 그림이 거꾸로. 거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풀어서 볼까요? (5년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이 가진 집을 은행에 잡혀요. 대출 받아야지. 대출 받아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39,927원 대출 받겠대. 39,927원 얼마 대출 받는다? 용자 받겠대. 말도 안 되겠지만. 대출 받았습니다. 기간 몇 년? 5년. 이자 몇 프로? 8%. 그래서 이때 기간 5년. 같은 조건이다. 이자가 8%다.
그럼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왜? 거꾸로 연습하는 거꾸로. 만기가 5년 뒤죠. 그럼 이게 5년 뒤에 얼마 될까? 5년 뒤. 얘가 이제 얼마가 될까? 그럼 이제 이것의 5년 뒤 금액은요, 얘가 돼요. 얘가 돼. 58,666원. 그대로 거꾸로지. 그럼 얘는 뭡니까?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라. 그러니까 현재 이걸 빌렸지만은요, 5년 뒤 만기 이거 다 갚아야 되거든. 이걸 다 갚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계속 얼마씩 계속 원리금 갚아 나갈까요? 답은 10,000원씩 5번이지. 10,000원씩 5번 갚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던 그림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넘어가요. 거꾸로 그림입니다. 공식도 안 썼어요. 나중에 책 보시면요, 서로 역수예요, 역수. 바꿔주면 돼.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공식을 다 암기해가지고 갖고 노는데, 만들어 푸는데 얼마 걸렸다? 석 달, 넉 달 걸렸어요. 제가 석 달, 넉 달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한 시간 만에 다 이해한다? 천재예요, 천재. 아시겠어요? 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개념 보시면서 개념 보고 그림 보고 개념 보고 그림 보고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꾸.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딱 보자마자 자, 현재 금액 N년 후, 장래 금액 현재 가치, 매년 얼마씩 N년 후, 장래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불입합니까?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매년 얼마씩 넣었을 때 이것을 일시불로 환원시켰다. 현재 가치가 얼마 되느냐? 은행에서 빌렸는데 매 기간마다 얼마씩 갚아 나갑니까? 말이 팍팍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개념은요, 그냥 보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일일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반드시 봐야죠.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식. 자, 수식은요, 요건 쉬워요. 얘는요, 학교는 필수야, 필수. 그냥 안다면 안 돼요. 갖고 놀아야 됩니다. 빠르게. 네. 마음대로. 네. 이건 학교는 계산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네. 그러나 3번, 4번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시험은 이제 3년치만 물었기 때문에 굳이 공식이 아니더라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얘는 아예 X 해버렸어요. 그냥 교재 보시면서 공식 이렇구나 눈도장만 찍으시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수. 역수는요, 이 자체가 시험 지문입니다. 일시불의 내각계수 역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다. 그것도 시험 지문입니다. 근데 얘는 안 나와. 왜? 너무너무 쉬우니까. 역수하게 되면 3번, 4번, 5번, 6번 얘가 자주 나와요. 뭘까요? 연금의 내각계수의 역수는 감채 긴계수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늘 묻는 것이 연금의 내각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틀렸지. 연금의 내각계수의 역수는 자산상수이다. 틀렸지. 얘가 잘 나오거든. 그래서 역수 하게 되면요, 이 역수, 요 역수, 요거만큼은 바로바로 올려야 됩니다. 역수 잘 나와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저당 상수만 나왔다면 기계적으로 이것의 역수는 뭐지?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앞으로 먼저 풀이라면요, 자꾸 이제 듣게 되면 귀가 뚫려요.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념, 수식, 역수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요. 처음에는 계속 압도적으로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왔어. 이론 문제가. 사실 속편해요. 덕점이 용이하니까. 그런데 최근 시험은요. 이론보다는 계산 문제를 많이 묻더라.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요.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계산 문제는 부담이 됩니다. 일단 화폐 시험과제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하급은 잘 없어요. 상급보다는 거의 중급 수준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나왔다면 가능한 이런 문제가 나오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해야 되겠고요. 유의할 점은 작년에 안 나왔어요. 33회 안 나왔어요. 32회, 31회 이때는 막 두 문제씩 막 sor어졌거든. 두 문제씩. 원래는요, 굉장히 유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점만 오더라도 두 문제도 가능해요. 출제인들은요, 요 파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순수들, 얘 완전히 구멍입니다, 구멍. 얘만 왔다 가면 이해도 못해. 지지 헤매거든요. 출제인이 좋아하거든. 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만약,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문제. 다음은 화폐 시향가치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 시험도 이렇게 종합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도. 종합 문제가 나와요. 볼까요? 미래 가치를, 1번 질문이죠. 미래 가치를 구하는 개수로는 1, 20일의 내각에서 영감의 내각에서 감치의 긴개수가 있다. 5. 맞죠? 2번. 매년 100만 원씩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찾을 때 이럴 때 연금의 내각에서 쓴다. 맞잖아요. 5가 되고요. 3번 10년 뒤에 5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불입하느냐를 구할 때 감채 기호를 쓰게 된다. 5입니다. 4번 질문요. 얼마를 대출 받았는데 이것을 매기간 원리금 상환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은 더당 상수이다. 맞는 말입니다. 5번 질문. 연금의 내각에서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X 틀렸지. 이런 스타일로 이런 문제가 종합 문제로 나와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독점하세요. 계산 문제는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화폐 시간적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 강의 노트 표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가장 쉽게 본다면요. 6개 다 알 필요가 없다. 1, 3, 5분만 확실히 알아버리면 나머지는 뭐? 거꾸로. 그러면 프린트 보시면서요. 오늘 기출 확인 문제 있죠. 확인 지문.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다 풀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기출 지문. 자, 3번은요. 끝에 보니까 언제 나왔다? 14회 때요.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순간 이거죠. 요거 융자 받았네. 예. 대출 받으면 요거밖에 없어요. 대출 받았는데 저당 이자가 10%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 균등상환. 아까 메모했죠.
원리금 균등상은 뭐지? 저당상수. 답은 나왔잖아. 저당상수를 묻는 거잖아요. 이때 매년 지급할 원리금은 자 바로 1억 원 나누기 괄호로 구한다. 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자, 1억 원 금액 1억이죠. 공식은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럼 얘가 뭐지? 이꼴 원리금 균등상환액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액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액 구할 때 뭘 쓰더라? 저당 상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3번 지문은요. 자, 1억은 곱하기입니까? 나누기입니까? 나누기 동그라미. 나누기 동그라미. 이거잖아. 나누기. 동그라미 했죠? 얘가 뭐지? 역수. 역수. 곱하기 역수가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는 쉬워. 확실히 쉽게 푸니까.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뭐지? 나누기 괄호를 물었는 거야. 그래서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뭐죠?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저당 상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이것만큼은 투자, 금융 계속 나니까요.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그냥 나누기 하는 순간 뭐지? 아, 역수를 물었구나.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이상으로 화폐 시장가치 우리 교재는요. 몇 페이지까지다? 281페이지까지요. 282페이지입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표 하나 갖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화폐 시간 이제 마치겠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교재 284페이지 투자 분석 기법을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